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12페이지 8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A가 0보다 클 때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수 확장까지 공부한 분들이라면 A가 0보다 크네? 라는 말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확장해야지. 맞아? 지수를 확장해야지. 그래서 얘를 내가 A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으로 관찰하고 얘는 16 곱하기 A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으로 관찰할 거고 여기에 4제곱근이 씌워져 있네? 얘는 몇 제곱? 4분의 1제곱이야. 라고 확장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래서 확장된 표현으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A 몇 제곱? 4분의 1. 아우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는 A 몇 제곱? 6분의 1. 그렇죠. 그럼 이 전체의 몇 제곱? 어유 잘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처럼 확장해서 답 내신 분 손. 네. 천천히 갈게요. 그 다음 갑니다. 여기 A의 3분의 1제곱을 여기 A 2분의 1제곱 얘하고 얘를 나눈 거잖아. 여기서 얘를 나눈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뭐 하기로 했어? 빼기로 했어. 16 곱하기. 그럼 A의 몇 제곱일까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 몇이니? 6분의 1. 아이 암산합시다. 분수 이 정도는. 이거에 4분의 1승. 중가로죠. 아니, 소가로 칠게. 헷갈렸다. 그 다음 저기 6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뺐습니다. 맞아요? 그럼 몇 제곱? 그럼 몇 제곱? 6분의 1 빼기 4분의 1 몇입니까? 12로 통분되죠? 여기는 2 곱했고 여기 3 곱했죠? 2 빼기 3이면 마이너스 1이죠? 12분의 1 마이너스 그거에 2분의 1. 됐지? 자 여기서 하나 더. 16은 2의 몇 제곱? 2의 4제곱이야. 그럼 얘를 분배하죠. 그러면 얘는 2의 몇? 뿅뿅 2의 1승 2. 그 다음 여기는 A의 몇 승? 24분의 1. 그 다음 요거 9는요? 그렇지 3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도 또 뿅뿅. 그럼 남은 건 누구? 3의 1승. 그 다음 A의 몇 승? 마이너스 24분의 1승. 얘네 둘은 계산된다. 맞아? 밑이 같은데 곱했잖아. 그럼 지수끼리 더하겠죠? 그럼 몇 제곱 되는 거야? 0제곱이니까 1이죠. 사라진다는 표현보다는 1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겠죠?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6이네요. 그럼 남은 건 6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확장해서 지금처럼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맞아? 그럼 다르게 푸신 분 있어요? 그냥 거듭제곱근을 갖고서 얘기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확장하고 넣었어? 그냥 넣었어?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요거는 살짝 지워도 될까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찍으시고. 넘어갈게요. 윤서? 서윤? 시은? 윤? 시은? 시는 괜찮니? 넘어갈게.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4제곱근이 분모 분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따로 끊어 쓸게. 4제곱근 16의 루트 A. 얘가 분자. 분모는 4제곱근 안에 3제곱근 A. 이렇게. 이렇게 끊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얘만 일단 먼저 정리해 볼게. 요거 정리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되죠. 4제곱근 16이랑 곱하기 4제곱근 안에 루트 A가 있는 상황. 그 다음 여기는 한 번에 쓸까요? 여기는 12제곱근 A인데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2가 생략됐다는 거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12제곱근 A분의 16은 2의 4제곱이죠. 맞아? 땅땅 정리하면 2만 남고요. 여기는 8제곱근 A. 이게 첫 번째 저 친구. 그럼 두 번째는 얘는 여기 2가 또 생략된 거죠. 따로따로 씁니다. 분모에 루트 A인데 여기 8제곱근 곱해서 바로 가도 되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루트 안에서 이거를 또 따로따로 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3이 있고요. 12제곱근 A가 될 거야. 됐지? 이 둘이 뭐 하는 거? 곱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약분할 거고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약분하겠네. 분모 분자니까. 맞아? 그래서 결론 2하고 3 곱한 값 6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과 같이 푸는 걸 조금 더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연습 안 하면 이제 연습 못 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어차피 확장하면 뭐 그냥 계산 후려버리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3페이지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미안, 10번이구나. 미안, 10번부터 봐야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A가 누구고 B 세제곱이 누군지 알고 있을 때 A, B의 제곱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거든. 그럼 결론은 A, B 실수라고 했고 그럼 얘는 이거잖아.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을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A가 누구였어요? 루트 3이었거든. 그럼 A 제곱은 몇이다? 3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네. B의 세제곱이 루트 2였다? B는 3번 곱하면 루트 2가 나오는 애였다? 그럼 B는 어떤 애였을까? 세제곱근 루트 2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 선생님, 3번 제곱해서 루트 2 나오는 게 왜 하나밖에 없나요? 맞아? 아니야? 그치, 민주야. 민주 맞죠? 그치. 이런 거잖아. 아니, 어떤 애를 세제곱했는데 2가 나왔어. 얘는 누굽니까? 3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맞아? 근데 왜 나는 야, x는 2, x는 세제곱근 2야 하고 끝냈을까? 실수라고 했잖아. 맞아? 몇 차? 3차. 맞아?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요 x는 이거잖아. 2의 세제곱근이지. 그 중에 어떤 애? 실수인 애. 홀수차 제곱근일 땐 실수 몇 개? 1개. 그 1개를 말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3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실수인 거 하나 쓰는 거야. 납득이 돼? 그래서 뭐 하면 돼? 세제곱근 씌우고 안에 거 쓰면 되지 뭘. 그럼 결론 B는 어떤 애다? 6제곱근 2였다. 근데 문제에서는 B를 제곱하라고 했네. 그럼 B의 제곱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제곱근 2를 제곱하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뽕뽕 정리하겠네. 뭐야 이거? 세제곱근 2가 되겠죠? 어디다 써야 돼? 자리가 모질라. 세제곱근 2가 되겠습니다. 그게 누구? B제곱값. 그럼 결론. A제곱 B제곱 곱하세요 라는 말은 3에다가 얘를 곱하세요. 세제곱근 2를 곱하세요 라는 말일 거고 이때 얘를 확장해서 얘기하면 지수를 확장해서 얘기하면 3 곱하기 2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요. 끝.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1번입니다. 4번입니다. 미안해요. 답이죠. 이렇게. 됐어요? 따라오니? 혹시 숙제 못한 사람 있어요? 그죠? 2주 전 건데. 너? 안 했어? 아니지, 아영아? 아유, 장난치봐. 살짝 실망할 뻔. 그러지 마세요. 자, 13번입니다. 중요 문제라고 써 있어. 맞아. 중요한 문제야. 별표 좀 하나 쳐주세요.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볼 때 이 수원에서 지수로그 파트가 들어가는 범위라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 되게 간단해요. 얘가 10이고 얘도 12인 상황에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야. 혹시 이거 해결하신 분 있니? 나 이거 답 나왔다. 영훈아, 이거 해결했어? 어떻게 했어?
잘 들어봐. 제가 하는 말. 난 궁금해. 왜 그렇게 했어? 보자마자 그냥 딱 보여?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애들끼리 모여서 풀다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봐봐.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재밌는 건 답이 명확해. 그리고 왜 그렇게 풀었나요? 라는 그 질문에 이래서 풀었습니다라는 이유도 명확하다고. 그래서 수학이 좋은 거야. 대충 감으로 푸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명확하게 풀거든. 왜 그러냐면 너희한테 물어본 게 이거야. x분의 1, y분의 1 더한 값만 난 찾으면 돼. x가 누군지 안 궁금해. y 누군지 궁금하지 않다고. 그냥 x분의 1하고 y분의 1 더한 값만 있으면 돼. 그럼 답이니까. 그럼 다른 걸 고민하지 말고 x분의 1하고 y분의 1 더한 값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x가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뭔가 x분의 1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님? 얘를 가지고 y분의 1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근데 얘가 12라는 걸 알고 얘가 12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4의 x제곱이 11에 그럼 난 여기서 뭘 만들어? x분의 1을 만들면 돼. 그럼 양변에 뭐 해주면 되니? x분의 1을 거듭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맞아? 그냥 이것저것 쑤셔보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가 아니라 명확하다고. 얘를 찾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요 둘의 관계 3의 y제곱이 12야 라고 했을 때 얘를 갖고 y분의 1을 만들 수 있거든. 양변에 뭐 하면 돼? y분의 1을 거듭 제곱해주면 돼. 그럼 그랬을 때 x분의 1과 y분의 1에 똑같이 밑이 12로 일정하다는 같다는 그 이야기는 이 둘이 곱했을 땐 지수끼리의 더한 값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보일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해. 해야 될 것 뻔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들, 답이 있는 것들만 너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결론, 얘는 4는 12의 x분의 1제곱과 같고 3은 12의 y분의 1제곱과 같으며 이때 이 둘이 더한 값이 궁금하면 둘이 더하면 되잖아. 곱하면 되잖아. 12의 x분의 1과 12의 y분의 1을 곱한 값은 얘가 4고 얘가 3이라며. 그럼 얘는 12겠지. 근데 밑이 같은데 곱했어? 그럼 얘는 지수끼리 더해서 지금처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라는 거네. 어머 얘랑 같은 건데. 그럼 12, 12 똑같으니까 지수 자리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고민해야 돼.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 그럼 걔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분명히 줬을 거라고. 풀리는 거니까 줬겠지. 내가 준 이 정도 정보면 네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 찾으면 돼요. 됐습니다. 우영 괜찮니?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4번이에요. 마지막 문제네요. 이거 하고 진도 푹푹 나가면 되겠네요. 우후. 숙제를 잘 해오셨다는 얘기, 질문이 많이 없다는 얘기,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질문 많이 하세요. 자, 14번입니다. 뭐 꼭 풀어주세요라고 써있네. 자,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값이 주어졌을 때 4의 a제곱 값을 구하세요. 혹시 또 푸신 분 있습니까? 지훈이? 영훈이? 영훈 지훈? 어떻게 풀었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뭐래? 뭐래?
왜 그렇게 바꿨는데? 아, 일단 이 친구의 접근은 이거부터였네. 같은 것들이 보여서 얘를 치환을 한번 해봤대. 맞아? 논리적이잖아. 충분히 그럴싸한 얘기잖아. 우리가 보자마자 야 그냥 아무거나 막 야 3 한번 곱해볼게요. 5 한번 곱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내가 얘를 치환한다면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뭐 근거가 없진 않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네가 뭐 구하고 싶은 거니? 4의 a제곱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4의 a제곱이 궁금해. 너한테 준 정보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니 이것만 주고 4의 a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그랬을 때 2의 제곱이 몇인데? 4거든. 맞아? 그럼 내 눈에 계속 보이잖아. 2의 a제곱 계속 보여. 왜 하필 2지? 내가 구할 건 4의 a제곱인데? 이때 4의 a제곱이라는 이 친구는 2제곱의 a제곱 아님? 다시 말해서 2의 2a제곱을 구하라는 말 아닐까? 맞아? 그럼 여기서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너네 지수법칙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바꾸잖아. 그럼 오른쪽 거 왼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나왔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a가 몇 개? 2개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2의 a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에서 나온 값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는 문제에 써있는 친구들이잖아. 납득이 돼? 그럼 나는 뭐 하자? 2의 a제곱이 써있으면 거기다 2의 a제곱을 한 번 더 곱해버리면 내가 구하려는 이 값이 보일 거라고. 맞아? 그러면 곱할게. 분수 형태죠?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이 값이 변해? 변하지 않잖아. 그럼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2의 a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잖아. 그 이유가 뭔데 도대체. 이런 것 때문이지 않아? 납득이 돼? 해설에 있는 내용 없잖아. 그냥 곱하라고만 한다고. 왜 곱하는데? 연습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계속. 싹 어렵지 않아요. 자, 곱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 4의 a제곱. 얘는 뭐가 되고? 1, 0제곱이잖아. 맞아? 분자는 4의 a제곱. 얘는 1.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러면 얘 이제 1로 곱해서 정리하면 되지 뭘. 4의 a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a제곱 플러스 2랑 같고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3 곱하기 4의 a제곱은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요. 4의 a제곱은 몇입니까? 3분의 1입니다. 끝. 답이네요. 맞아? 근거를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숙제 피드백이었고요. 이제 진도 나갑시다. 자, 보시면 로그죠. 그 로그가 뭐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우리는 이미 실수를 넘어 복소수까지 배운 사람들인데 내가 안 배운 실수가 또 있었나 봐. 그게 얘야. 그리고 다 배운 거 아니야. 나중에 이과 가시면 또 배워. 생각보다 많거든. 어쨌든 고등 과정에서 하나를 더 배웁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그럼 도대체 어떤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길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걸까? 라고 궁금하신다면 이런 거지. 2의 제곱이 있어요. 몇이에요? 4. 모르면 바보. 2의 7제곱이 있어요. 몇이에요? 몇이야? 내가 2의 거듭제곱수는 좀 외워놔라.
1024라는 게임 같은 거 있어. 그거 하면서 좀 외워. 얘기했잖아. 몇이라고요? 128. 아유, 설마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혹시, 아유, 그럴 수 있어. 2의 10제곱 몇입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축 하면 축 나오셔야 돼. 자,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여기다 뭐 2의 세제곱 한번 써봐야지. 몇이 이게? 됐죠? 그럼 우린 2의 거듭제곱수 쭉 쓰면 다 알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2의 몇 제곱을 했을 때 5가 나올까? 확실한 건 있지. 2 넣으면 4 나와. 3 넣으면 8 나와. 그럼 얘는 2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은 애일 거야. 누군데? 누군가 존재는 할 거 아니야. 누구냐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입니다. 됐어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야. 여기 온 숫자 누군데? 나도 몰라. X라고 해볼게. 분명히 X는 2하고 3 사이 어떤 숫자일 거야. 근데 누구지 모르겠어. 제곱해서 2가 나온 숫자가 있어요. 누구지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해?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죠. 근호를 갖고 표현했지. 세제곱해서 10이 나온 숫자가 있어. 누굴까? 세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했지. 얘는 뭐야? 2의 몇 제곱이 5일까? 분명히 있을 거야. 2하고 3 사이에 누군가가. 근데 모르겠어. 그럼 그때 이 x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x라는 애는 누구냐면 요 밑에 있는 숫자가 2일 때, 참고로 얘를 밑, 얘를 지수, 밑이 2일 때 5가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야. 맞아? 그 거듭제곱수 x는 어떤 애냐고? 밑이 2일 때 누가 되게 해준다? 5가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를 의미해. 로그. 로그라는 표현이 나와. 무슨 뜻이야? 밑이 2일 때 5가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를 말한다고. 따라와. 따라와.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 A의, 자, 여기 뭐라 써있냐? A의 몇 제곱이야? X제곱. A의 X제곱을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이 X는 누구야? 밑이 2일 때 n이 되게 하는 적절한 거듭제곱수를 의미해. 됐음?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물론 우리가 아는 애들도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요 2라는 애는 누군데? 밑이 2일 때 4가 되게 해주는 값이지? 그러면 2는 누구냐면 밑이 2일 때 4가 되게 해주는 값이야. 맞아? 얘는 뭘 뜻해? 2를 뜻해. 그럼 3은 밑이 2일 때 세제곱해주면 몇 나오는데? 그럼 밑이 2일 때 8이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를 우리는 3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아는 숫자도 지금처럼 로그라는 기호를 갖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마치 여러분들이 루트 4가 몇이야? 2요 라고 말했듯. 됐음?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숫자들도 존재할 겁니다. 얘네까지 다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인 거야.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배우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어려워.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기호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일단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자, 여기는 이 조그만 a 있죠? 참고로 이거 쓸 때 왜 영어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 조그맣게 쓰셔야 돼. 조그맣게. 그리고 얘 이름이 뭐냐면 밑입니다. 밑. 원래 지수 표현에서도 밑에 써 있던 숫자야. 근데 진짜 로그에서도 밑에 써 있어. 그래서 얘 이름이 밑이에요. 두 번째, 요 n 있죠, n. 거듭 제곱해서 나오게 되는 그 결과물. 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진수예요. 됐음? 그럼 얘는 뭔데? 치수지. 맞아? 근데 굳이 지수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고 로그 값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 로그의 결과, 값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용어 기본적인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로그로 나온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거야. 당연하지. 지금 처음 배우는데 배운 지 한 10분 됐냐?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지수로 바꾸는 표현을 익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읽으면 지수 표현이야. A의 X제곱이 N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 지수로 바꿔서 표현할래? 어떻게 하면 돼? 2의 제곱이 4야. 됐지? 얘 지수로 바꿔서 표현할 거 뭐야? 2의 세제곱이 8이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연습 하나. 자, 봐봐. 로그 5의 25. 얘는 몇일까? 2의 몇 제곱이 25예요? 라는 거지? 누군데? 2요. 됐습니까? 됐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그로 나온 표현을 볼 때는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더 편할 겁니다. 됐나? 이게 첫 번째 로그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더 있냐면 이 밑과 진수를 사용함에 있어 몇 가지 제약이 생겨.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앞에 지수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를 확장할 때 밑에 오는 값은 어떤 애가 왔어야 됐어? 밑은 양수가 와야 됐어. 맞아? 그래야 확장해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했다고. 받아들여? 마찬가지. 여기는 이 밑은 0보다 큰 수가 와야 돼. 그래야만 아까처럼 얘 누구야? 2하고 3 사이인데? 그럼 2점 몇이라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뜻? 유리수 범위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뜻이거든. 받아들여? 그래서 일단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밑이 1인 값은 큰 의미가 없어. 왜? 1의 몇 제곱은 다 1이거든. 맞아? 그래서 밑이 1인 경우에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제외할 거야. 정의되지 않거나 의미가 없거든. 됐음?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래.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 밑이 0보다 큰 애였지. 얘를 거듭 제곱했지. 그럼 음수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그 말은 애는 어떤 애가 와 항상? 그럼 이 진수는 항상 어떤 애가 와야 돼? 양수가 와야 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로그의 성립 조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불러. 이 과정을 벗어나면 이 범위 이외에 튀어나오면 나도 몰라. 정의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관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는 실수 중에는 없어. 됐음? 실수를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딱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제한을 놓고 볼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우리 문제를 한번 슬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죠. 일단은 유형 1번 문제부터 살짝 볼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니? 적어야 될 거? 내가 아까 지워갖고. 괜찮아요? 네. 혹시 지금 말하는 거 어려웠어요? 괜찮아? 지훈이 안 어렵다고 그랬지? 너 헷갈리기만 해. 놀릴 거야. 안 어렵다면서 이 새끼야! 이러고 놀릴 거예요. 왜?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수까지 해서 이제 막 머릿속에 뭔가 막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형 1번. 자, 보시면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지. 일단 첫 번째 로그 표현 자체가 나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표현이야. 그럼 내가 얘를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 어떻게 하면 돼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읽으세요. 아영아,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16이에요) 16. 조그만 거 16. 봐봐.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읽으면 지수 표현이야. 16에 2분의 1제곱이 x인 거야. 됐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 연습하셔야 돼요. 자, 16에 2분의 1제곱 얘 몇인데요? 네?
오, 안 어렵다. 그쵸? 4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4죠. 네, x는 4입니다. 안 어렵다. 저런다고. 됐지? 자,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 x값을 구할 거야. 근데 지금 아우 어려워. 로그가 있는데 그 또 로그가 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해석해보자. 로그 2의 네모가 1이래.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밑집고 나갔다 들어오죠? 2의 1제곱이 네모인 거야. 맞아? 납득이 돼? 왜? 미안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네모인 거야. 맞아?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네모인 거야. 로그 25의 x인 거야. 됐죠? 아, 혹시 내가 읽는 거 얘기 안 해줬나요? 읽는 방법 얘기 안 해줬나? 이렇게 읽어요. 로그 25의 x. 로그 25의 x. 이렇게 읽어요. 로그 누구의 누구.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 법이 그래. 내가 얘기 안 해준 것 같아서. 얘기 안 해줬지, 그치? 근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대충 눈치챘지? 네, 고마워요. 갑니다.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몇인데요?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x는 누굴까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읽으면 되겠지. 맞아? 25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 x인 거야. x는 누굽니까? 5. 됐죠? 이런 표현이야. 안 어렵죠?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유형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너 빨리 넘어가니 혹시? 민성아? 괜찮아? 이거 안 적어도 돼. 저기 다 적혀 있어. 자, 두 번째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적혀 있어요, 저기. 자, 다음이 정의되었으면 좋겠다. 정의됐으면 좋겠다고?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는 그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밑에 누가 써져 있죠? 2. 밑조건을 만족합니다. 맞아?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가 왔잖아. 그럼 여기 진수에 누가 써져 있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써져 있네. 여기 어떤 애가 와야 돼? 0보다 큰 애가 와야 되지. 그럼 궁금해요. 너네 혹시 2차 부등식 배웠니? 할 줄 알아요? 조금 힘들다 손. 왜 외면했어? 힘들어? 아니야? 갑자기 외면하길래. 괜찮아? 2차 부등식 하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러면 어떤 실수값을 말할 거라고. 됐음? 그러면 인수분해 x-2, x-1이 0보다 크니까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1하고 2요. 맞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x는 어떤 애? 1보다 작은 애 또는 2보다 큰 애가 오면 되겠습니다. 끝. 뭐 이 정도 표현인 거야.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로그 값이 정의되고 싶어요. 진수를 봤더니 5입니다. 0보다 큰 거 맞지? 그럼 문제는 밑을 관찰해 볼게. 밑이 누구야? 2x-1. 이거 일단 첫 번째. 2x-1이 0보다 커야 되지. 맞아? 음수면 우리가 지수 확장을 못 하잖아. 제한된단 말이야. 맞아? 두 번째. 누가 오면 안 돼? 1이 오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얘가 1이면 로그 1에 5? 그거 몇인데? 1에 몇 제곱하면 5 나와? 없잖아 이런 거. 납득이 돼? 그래서 1일 때도 제외한다고. 그럼 결론 첫 번째. x는 어떤 애? 2분의 1보다 큰 애가 와야 될 거고. x는 어떤 애? x는 어떤 애? 1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자 봐봐. x는 2분의 1보다 크지만 1이 오면 안 됩니다 인 거야. 맞아? 이거를 그냥 말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를 답으로 쓰실 땐 x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 또는
x는 1보다 크네라고 끊어서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 답지에 있는 표현일 겁니다. 됐어요? 결과적으로 뭔데? 2분의 1보다 큰데 1은 빼고서 얘기해달라고. 됐어요?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따라와요. 어렵니? 안 어려워? 그럼 계속하기. 잘한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자, 여기서부터 잘 또 따라오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로그 어렵지 않아요. 자, 로그의 각종 성질들을 한번 좀 관찰해 볼 거야. 자, 잘 보세요. 일단 여기다 쓰는 모든 로그의 기본 전제 조건은 밑조건, 진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정의되지 않아서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알았지? 밑조건, 진수 조건 만족할 때만 쓸게. 따로 언급 안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봐봐. 로그 A의 A. 얘 몇일까? 얘 몇일까? 뭐 해야 돼?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읽으면 되죠? A의 몇 제곱이 A일까요? 1. 첫 번째, 밑과 진수가 같아? 그럼 1이야. 맞아? 5의 몇 제곱이 올까요? 1. 10의 몇 제곱이 10인가요? 1. 맞잖아? 그럼 비슷한 거 하나 더 얘기해 볼게. 로그 A의 1. 몇일까요? 0. 5의 몇 제곱이 1이니? 0제곱. 10의 몇 제곱이 1이니? 0제곱. 맞아? 100의 몇 제곱이 1이니? 0제곱. 얘는 무조건 0.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 그치? 따라와, 괜찮아? 됐죠? 그럼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두 로그를 더해 보겠습니다. 일단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해 볼게요. 자, 이 값이 어떻게 계산될까를 한번 관찰해 볼게. 자, 관찰하기 전에 로그 자체의 표현은 우리가 아주 어색해. 그래서 이렇게 하자. 로그 A의 M을 P라고 하고 로그 A의 N을 Q라고 할게. 편의상. 그럼 우리는 P 더하기 Q가 누구예요? 라는 질문인 거지. 지수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어떻게 돼요? A의 P제곱은 M이야. 맞지? 여기는? 그렇지. 얘가 N이야. 나는 뭐 구하려고 그랬지? P 더하기 Q를 구하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볼게. 이 P하고 Q를 더하고 싶어. 뭐 하겠니? 곱하겠지. 이유가 명확하잖아. 맞아? 그럼 이 둘을 곱하면 A의 P 플러스 Q 제곱은 뭐와 같다? MN과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 PQ 더한 값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 그럼 요 지수에 있는 다음 거듭 제곱수를 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뭔데? 로그잖아. 밑이 몇일 때? A일 때. 얘를 만들어주는 거듭 제곱수래매.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로그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P 플러스 Q라는 애는 밑이 몇일 때? A일 때 MN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입니다. 맞아? 그게 PQ를 더한 값이겠지. 다시 와볼게. 이 둘을 더한 건 뭐다? 로그 A의 MN. 맞아? 결론.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서 쓸 수 있다. 됐어?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밑이 같은 두 로그를 서로 빼볼게. 그럼 똑같이 세팅합니다. 얘를 P, 얘를 Q. 그럼 얘는 지수로 바꿔서, 맞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에서 Q를 뺀 값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 둘이 빼고 싶어. 그럼 뭐 하겠니? 나누겠지. 앞에서 뒤에 거를 나누면 A의 P-Q 제곱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나눈 거니까 N분의 M이겠죠. 맞아? 그럼 다시 마찬가지. 얘가 누굴까요? 라는 그 질문에 로그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 맞아? 그럼 여기 있는 P 빼기 Q는 밑이 몇일 때?
A일 때 몇이 되게 하는 n분의 m이 되게 하는 적절한 거듭제곱 수일 거라고. 그럼 P 빼기 Q가 얘랑 같은 거죠? 그럼 저기다 쓰면 되겠지. 로그 A의 n분의 m.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빼면 결과적으로 뭐 하면 돼? 진수끼리 나눠서 쓰면 되는 거지. 맞아? 자, 여기서 잠깐. 지수 법칙에서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뭐 했어? 더했지. 맞아? 여기는 더하면 곱했지. 역관계지.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아, 뒤에서 또 배울 거야? 근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밑이 같은 두 지수를 서로 나누면 두 수를 서로 나누면 밑이 같은 두 수를 서로 나누면 지수끼리 뺐지. 빼면 나눴지. 역관계죠.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지수 법칙에서 밑이 같은 두 수를 더하는 거 배웠어? 빼는 거 배웠어? 예를 들어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이거 어떻게 정리돼요? 배웠어? 안 배웠지? 배운 적 있는 사람? 없잖아. 맞니? 맞아. 나도 몰라. 그때그때 다르거든.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뭐였냐면 지수 법칙에선 이거밖에 없었다고. 둘이 곱한다? 어떻게 해요? 둘이 나눈다? 어떻게 하세요?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 이 두 개가 끝이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 성질이라고 불러. 근데 요 정도만 쓰고 끝내면 조금 뭔가 심심하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 자, 봐봐. 자, 봐봐. 하나만 더 써볼게. 요쯤에다 얘기해볼게. 자, 봐봐. 로그 A의 m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그 A의 m을 더할게요. 잘 생각해야 돼. 얘하고 얘 서로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같은 수지. 같은 수를 두 번 써서 더했지. 그럼 우리가 왜 A 더하기 A는 몇인 거예요? 2A요. 그럼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몇인 거예요? 3A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곱셈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에. 맞아? 맞아? 같은 수를 몇 번 더했니? 3번? 그럼 얘 곱하기 4.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다시 여기서 같은 애 두 개를 더했는데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 로그 A의 m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맞아? 잠깐. 저 첫 번째에서 뭐라고 했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며.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로그 A에 둘이 곱한 건 뭔데? m 제곱인 거잖아. 그럼 이 둘이 어떤 수다? 같은 수다. 맞아? 그럼 만약 얘를 3번 썼어. 3번 썼어. 그 말은 m을 몇 번 곱했다? 그럼 세제곱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그럼 로그 A의 m이 K번 거듭제곱 되어 있다면 얘는 로그 A의 m을 몇 번 써서 더했다? K번 써서 더한 거랑 같은 표현이겠다라는 거야. 재밌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결론 내드립니다. 진수 자리에 거듭제곱수가 있을 때 얘는 그냥 앞으로 쏙 뽑아서 곱하기 형태로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로그 성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그럼 기본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도 나오겠어요? 네. 중요 성질이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성질 이야기였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기본 성질 얘기들 쭉쭉쭉 해결해 볼게요. 자, 이거 안 지울게. 한 번씩 쑥 눈으로 봐. 익혀놔. 네. 모든 걸 알려준다는 거지 사실. 딱 하나인데 그거 알려준다고. 다 알려줄게. 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자, 어떻게 생겼냐면 두 로그를 곱하는데 여기에 있는 요 진수가 여기 있는 요 로그의 밑이랑 같은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거 곱하는 거 내가 아는 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발견하신 분 있으면 빨리 논문 써서 내세요. 필지상 받을 수 있다. 대단한 상이에요. 받을 수 있어. 근데 난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 로그 곱하는 거는. 난 이거밖에 모르니까. 자, 볼게.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마찬가지. 계속 로그에 대한 표현이 아직은 좀 어색하니까 이거를 지수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이 친구 로그 A의 P. 로그 A의 B라는 애를 P라고 하고 로그 B의 C 얘를 Q라고 할게. 됐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나는 이제 PQ 곱한 값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쵸? 여기 지수로 바꿉니다. A의 몇 제곱? P제곱이 몇이다? B다. 여기는 B의 Q제곱이 C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Q 곱한 값이지. 자, P가 어디 있는지 봐봐. 여기 있지. Q는 여기 있지. 이 둘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야. 잘 생각해봐. 이 둘이 곱하는 방법 있어? 이 둘이 곱한 값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있을걸? 왜냐면 봐봐. 여기 B가 있잖아. B가 얘랑 같은 거라며. 그럼 내가 요 B 자리에다가 A의 P제곱 써도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A의 P제곱의 Q제곱은 뭐와 같다? C와 같다. 그럼 결론. A의 PQ제곱이 C예요 라는 거지. 그럼 요 PQ는 밑이 몇일 때? A일 때 누가 되게 하는? C가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라며. 그럼 이 PQ는 밑이 몇일 때? A일 때 뭐가 되게 한다고? C가 되게 한다고.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럼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약분해서 로그 A의 C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할게. 이제 여러 가지 성질도 얘기할 거니까 여기 살짝 지웁니다. 자, 그럼 이때 양변에 같은 짓을 좀 해볼 거야. 뭘 할 거냐면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 내가 얘를 양변에 나눌게. 똑같이 나눌게. 똑같이 나누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럼 좌변에 남은 건 누구? 로그 B의 C가 남겠죠? 그럼 우변엔 누가 남을까요? 라고 하면 로그 A의 B를 나눴으니까 얘가 분모에 올 거고 얘는 분자에 오겠지? 맞아? 여기까지 견찰이 돼? 괜찮아? 자, 봐봐. 왼쪽만 볼게. 로그 B에 C가 있어. 밑이 B고 진수가 C인 로그가 있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봐야 돼. 어떤 변화가 있어? 일단 밑에 있던 이 B는 분모의 진수로 갔지. 진수 C는 분자의 진수로 갔지. 마치 얘는 밑에 있으니까 분모로 내려갔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간 것 같이 생겼지.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A는 뭔데? 왼쪽에 있던 애야? 그냥 내 임의대로 만든 애지. 맞아? 그냥 생겼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밑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냥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받아들여? 자, 밑이 B인 로그를 밑이 A인 로그로 바꿔서 표현을 한 거야. 밑을 바꾼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밑 변환 공식. 나는 이 공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곱셈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로그끼리 곱하는 게 막 나오면 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밑 변환 공식 해서 밑을 좀 똑같이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 그럼 요 A 자리에 내가 아무 숫자나 막 넣을 거야. 밑 조건을 만족하는 아무거나 막 넣을 거야. 그 아무거나 중에 만약 A 대신에 C를 넣는다면 맞아? C가 밑 조건을 만족해서 내가 요 A 자리에 C를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보면 C를 넣으면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C가 되겠지. 맞아? 얘 몇인데? 저기 써있네요. 1이지. 그러면 싹 얘는 1인데요.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야. 맞아? 뭐 한 거야 지금? 밑진수를 바꿔서 역수 취했지. 맞니?
밑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받아들여? 이게 밑변환 공식.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그냥 이 써있어. 밑변환 공식 저겁니다. 써있어. 나오게 된 이유는 이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몇 가지 성질을 더 얘기해 줄게. 추가 성질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얘기하네요. 나는 기본 성질, 추가 성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성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잘 들어봐.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 있어. 자, 봐야 돼. 여기서는 진수에만 K제곱이 있어? 앞으로 날아가서 써도 돼. 였어. 근데 여기 봐봐. 진수에는 N제곱이 있어. 밑에는 M제곱이 있어. 이랬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내가 얘를 위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얘를 분모로, 얘를 분자로, 밑은 적당한 수로 바꿔서 밑변환시킬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로그 C의 AM제곱 로그 C의 BN제곱. 맞아?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는 요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날아갈 수 있죠? 얘 앞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야호! 날아갈 수 있지? 야호! 됐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얘는 M 곱하기 로그 C의 A분의 N 곱하기 로그 C의 B. 맞아? 이때 얘를 M분의 N 곱하기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니? 맞아? 얘는 다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전에 말을 했죠? 왼쪽 게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 거 왼쪽으로 다시 갈 수 있어야 돼. 맞아? 여기 C 똑같잖아. 그럼 얘는 원래 어떤 애였을까? 로그 A의 B를 밑변환해서 나온 거였어.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요 앞에 누구 곱한 거야? N분의 N을 곱한 형태로 보이겠지. 맞아? 앞으로 갑니다. 얘가 어디로 간 거야? 분모로 간 거야. 얘는 어디로 간 거야? 분자로 간 거야. 그렇게 바꿔도 될 거라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 얘는 길게 쓰네. 로그 A의 B N분의 N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 기본 성질에서 했던 얘기. 앞으로 날아갔어? 다시 와도 되잖아. 따라와. 쓱 이런 성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성질. 밑변환에서 출발된 내용이야. 왜 안 돼? 안 됐어? 잘 놓쳤어? 아니 근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지 오늘. 10시간 연속 수업이지. 화이팅! 힘내!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성질이야. 따라와. 태영이 따라오니? 괜찮아? 조영이 괜찮니? 왜 눈물 나요? 감동적이었었어? 감동적이었어? 뻥치지 마. 미용실 빨리 가. 로이드밤 좋아. 로이드밤 좋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이거든. 자, 봐봐. 이거는 퀴즈입니다. A의 로그 A의 B. 뿅. 이 값은 너 왜 그러는 거야? 안 보여서 그래? 자, 멋있다. 야, 뒤에 있는 아이가 안 보이잖아. 네 머리 때문에. 괜찮아? 잘 보여? 아유, 괜찮니? 자, 밑이 A고 지수에 로그 A의 B가 있을 때 이 값을 내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A랑 여기는 A가 똑같아. 요 밑이랑 지수에는 로그의 밑이 같은 상황이야.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자, 생각해봐. 이거 잘 봐야 돼. 집중해야 된다. 훅 끝나? 그냥 확 끝나? 잘 봐야 돼.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로그 A의 B라는 애를 누군지 모르니까 P라고 표현할게. 누군지 모르니까 뭐 어떤 값 있겠지?
그렇지? 자, 얘를 딱 보고서 우리가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보자. 누구의 몇 제곱은? A의 P제곱은 뭐와 같다? B와 같다. 맞아? 그래서 얘는 B죠. 얘가 P래매. 맞아? 아, 후끈 난다니까. 됐어? 아, 얘가 P래매. A의 P제곱 B래매 방금. 그럼 이게 P잖아. 납득이 돼? 아, 왜 맞잖아. 네가 그랬잖아 지금. A의 P제곱 B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납득이 돼?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아, 왜? 아, 왜? 맞잖아. 지가 그래놓고 왜 그래 나한테. 자, A의 로그 B의 C. 얘를 좀 볼게. 이번 얘기가 다 달라. 그랬을 때 얘를 잘 관찰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원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 이 값이 누굴까요? 몰라. 일단 K라고 해야지. 난 K 값 구하면 될 거야. 근데 봐.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맞아? 둘이 같은 값이잖아. 그러면 두 수가 같은 값이야? 그럼 내가 얘를 둘 다 똑같이 같은 밑을 갖는 로그의 진수라고 표현을 해볼게. 결과는 어떨까? 같겠지. 예를 들면 여기 밑이 B인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 B의 A 로그 BC 이 값이랑 로그 B의 K 이 값 서로 어떨까? 같겠지. 왜? B의 몇 제곱이 얘인데 B의 몇 제곱이 K잖아. 맞아? 그 값은 같은 값일 거 아니야. 받아들여? 자, 이렇게 바꾸면 아까 저기 있던 마지막 로그 성질 얘 뭐가 돼? 앞으로 날아간다고. 맞아? 그럼 앞으로 날아가면 이렇게 쓰겠죠.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는 로그 B의 K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따라와? 괜찮아?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자, 원래 얘가 이 진수의 지수에 있던 값이야. 그걸 내가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꿨었다. 괜찮니? 그리고 나서 잘 봐야 돼. 이 둘의 순서를 좀 바꿨을게. 어우, 칸이 좁은데? 어쩔 수 없어. 자, 순서 바꿨을게.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는 로그 B의 K랑 같음. 맞아? 그리고 다시 역방향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여기다 올려버릴게.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B의 C 그거의 로그 B의 A 제곱은 로그 B의 K랑 같아요. 맞니? 납득이 돼? 결론. 얘랑 얘가 같은 거지. 그럼 우린 K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네. C 로그 B의 A. 맞아? 어떻게 됐어? 요 A하고 요 C 둘이 위치 바꿨지? 그래도 같은 거래.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는 B하고 여기는 A 둘의 위치를 바꿨어. 로그 A의 A는 몇이야? 그래서 B인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얘를 말해주는 건 그냥 훅 말하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양옆에, 그러니까 양변에 어떤 로그를 취해 놓고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취한다는 표현을 써. 어차피 둘이 같은 거야? 똑같이 로그를 취할게. 같은 거잖아. 둘이 같은 수야? 똑같이 거듭제곱할게. 같은 수잖아. 맞아? 그 개념을 갖고서 바꿔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까지 이야기를 해본 게 여기 15페이지 이야기였어요. 괜찮니? 자, 봐봐. 너네 지금 분명히 오늘 수업을 하면서 이 얘기들을 들었을 때 재밌네.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이해는 잘 되고 납득은 일단 됐으니까 쉽구나. 이상한 짓 해. 이상한 짓을 할 거야. 그 어떤 짓인지 나도 몰라. 사람마다 달라. 근데 분명히 이상한 짓 할 거야. 아까 이런 애 있었죠. 뭐 16의 2분의 1제곱 몇이야? 8이요. 막 이런 애들 있어.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아? 잘못된 걸? 근데 말하는 순간 몰라. 채점하는 순간까지 몰라. 채점하고 나서 아니 이게 왜 틀린 거야? 야 이게
왜 8이야? 아, 그러네? 이런다고. 몰라. 끝까지 몰라.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계속 헷갈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연습이야. 반복하셔야 돼. 계속 보면서 반복하시고 계속 바꿔보셔야 돼. 왜냐하면 표현이 다르단 말이야. 너네가 알던 거랑.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교재 자체에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3번 쪽으로 가서 교재 15페이지죠. 유형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 갈게. 매너. 자, 보시면요. 유형 3번이에요. 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거든. 값을 구하지 뭐. 자, 요겁니다. 밑이 6이야. 여기도 밑이 6이야. 밑이 똑같아. 그럼 밑이 같은 로그끼리는 빼거나 더할 수 있잖아. 곱하는 거 돼요? 잘 몰라요, 사실 나도. 난 딱 아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곱하는 게 잘 몰라. 그럼 곱하는 게 안 되면 나누는 게 되겠어? 어차피 나눗셈이 곱하기에서 역수잖아. 그것도 곱셈의 1종류잖아. 나도 몰라. 더하기 빼기밖에. 그러면 결론. 밑이 6으로 동일하니까 이건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지. 우리가 앞에서 신나게 했던 기본 성질 앞에 누가 있었어? 없었잖아.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어떻게 정리해? 올려버리면 되죠. 여기로. 맞아? 그래서 로그 6에 72 이거에 2분의 1제곱. 루트를 씌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고 빼기 로그 6에 루트 2에 2분의 1제곱. 뭐 이런 거죠. 로그끼리 빼내요. 그럼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로 한 번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로그 6에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 근데 둘 다 2분의 1제곱 지수법칙. 되니? 정리하시면 36이죠? 6의 제곱이죠? 그럼 결론. 로그 6에 6이겠네. 몇이니? 1. 답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유형 4번.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실게요. 자, 로그 2에 25 곱하기 로그 5에 9 곱하기 로그 3에 이 값을 구하세요. 로그끼리 곱한 게 나왔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난 못해.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 그냥 밑 변환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거를 보면서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네가 안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라는 친구도 있어. 근데 무조건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밑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밑 변환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밑이 2예요. 여기는 밑이 5입니다. 여기는 밑이 3이죠. 밑이 3개가 다 다르네. 밑을 좀 바꿔볼게. 몇으로 바꿔볼까?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상관없지. 100으로 바꿔볼게요. 상관없다고. 마이너스 3으로 바꿔볼게요. 안 되지. 밑 조건에 벗어나잖아. 1로 바꿔볼게. 개똥 같은 소리라고. 됐어? 밑 조건을 만족하는 밑이라면 그 누구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 그럼 이왕이면 손이 좀 덜 가게 바꿀게. 얘가 밑이 2잖아. 그럼 나머지 다 똑같이 밑 2로 바꿀게. 됐어? 그럼 첫 번째 건 안 바꿔도 되니까. 됐죠? 그러면 첫 번째는 로그 2에 25. 자, 두 번째 있는 이 친구는요. 밑을 2로 바꿉니다. 얘는 밑으로 오죠. 얘는 위로 오죠. 밑이 2일 때. 그 다음 얘는 밑으로 오고 얘는 위로 오죠. 와우. 로그 2에 3. 로그 2에 2. 됐지? 우린 알고 있어요. 로그 2에 2는 몇이다? 1이다. 그치? 그럼 두 번째. 로그 2에 5가 있네. 이건 뭡니까? 나도 몰라. 2에 몇 제곱이 5 나오는데 몰라. 그런데 앞에 보시면 25가 있네요. 왜? 9야? 미안해. 고마워요. 네, 됐죠? 안 건드렸어 사실 얘는. 미안해. 자, 여기 25가 있네. 25는 5의 제곱. 잠깐만. 얘 5의 제곱인데
그럼 이거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맞아? 그럼 2 로그 2의 5 아니야? 맞아? 잠깐만. 이거는요. 다시 2 로그 2의 5인데요. 그러면 야 로그 2의 5가 있어. 얘가 2 로그 2의 5래. 그럼 약분되는 거 아니냐? 맞아? 잠깐만. 그러면 여기 9 이거 뭐야? 3의 제곱. 그럼 얘는 2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뭐예요? 약분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있잖아. 결론 남은 거 4. 답이네요. 끝. 밑변환해서 지금처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리해도 돼.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쓰려면 지금처럼 밑변환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상용로그가 뭐냐면 이거 별거 없어요.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그냥 상용로그라고 불러. 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 뭐 밑이 2인 로그도 있고 밑이 5인 로그도 있고 뭐 밑이 20인 로그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밑이야 막 내 맘대로 만들면 되니까. 맞아? 밑 조건에 맞춰서. 근데 왜 하필이면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 걸까? 상용?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일단 얘는 이름이 있어요. 맞아? 우리는 이런 이름이 있는 것들을 네임드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뭔가 자주 쓰일 거야. 그리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을 거야. 해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그 교재 맨 뒤를 가시면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애들 급해? 급해 너무 급해. 침착해. 그거 뭐야? 그 인형 어디서 났어? 어디 거야? 귀엽네요. 맨 뒤에 보시면 상용 로그 표라는 게 뭐일 거야? 이 로그 값을 대략적인 근사값으로 알려주는 표가 보일 겁니다. 너네 비슷한 거 어디 봤을 거야. 제곱근표 중3 때. 루트 3은 대략 몇이야? 1.7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계산된 표들이 있을 거야. 마찬가지. 밑이 10인 상용 로그는 그 로그 값을 표현한 표가 있어요. 이거 갖고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나 봐. 왜 쓸까 실생활에서?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 중에 하나가 유효자리수라는 표현이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번에 고구마 농사가 잘 돼서 저기 강원도에 고구마가 3,000톤이 남아돕니다. 이런 거 있잖아. 들어본 적 있죠 대충? 아니면 뭐 저기 뭐 이재용 씨 돈이 겁나 많아서 재산이 2억 7천 정도 된 2억은 좀 넘었나? 2조 3천억 정도 된대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맞아? 그럼 궁금하지 않아? 고구마 농사가 잘 돼서 3,000톤이 있다고? 진짜 3,000톤이야? 진짜 3,000 딱 맞아? 3,000 좀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거 아니? 한 2억 9,999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531g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왜 3,000톤이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너네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 2학년 때 근사값? 뭐 어림값?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 내 기억이 맞다면. 사실 내가 그쪽을 잘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내가 잘 몰라. 그 왜 여러분들 키를 잴 때 여기가 1cm, 여기가 2cm. 자를 보면 눈금이 있잖아. 그때 내가 어떤 물건의 길이를 쟀다? 그 물건이 잠깐만. 이 1cm래. 0. 아씨. 미쳤나 봐. 자, 여기가 0이야. 눈금이. 여기가 1이야. 하나 더 그리자. 여기가 2야.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물체 길이를 재려고 다니는 센티미터 딱 재봤더니 얘가 여기서 딱 끝났어. 딱 끝났어. 딱 보니까 이거 딱 끝났어. 그럼 이건 몇 cm짜리야? 1cm짜리야. 근데 궁금해. 진짜 1cm야? 이게 진짜 1이야? 눈금이랑 완벽하게 일치해?
근데 이 눈금에도 두께가 있잖아. 맞아? 이게 진짜 완벽하게 1인 거야? 아니지. 그냥 1과 가까워서 1이라 해도 무관할 정도니까 그냥 1인가 보다 하는 거지. 맞아? 마이크로 나노 단위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달라질 거야. 맞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1로 봐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를 쟀는데 길이가 대충 한 이쯤에서 딱 끝났어. 이렇게 딱 끝났어. 그럼 얘는 몇이야? 한 1.5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는 1.4987 정도 돼. 이러진 않잖아. 맞아? 왜? 단위가 얘는 한 단위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그냥 대략적인 절반? 한 1.5 정도.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뭔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는다고. 사실은 못하는 거지. 없으니까. 맞아? 납득이 돼? 마찬가지. 유효자리 숫자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의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들이 좀 몇 가지 있어. 말하기 좀 힘들 때. 예를 들면 어떤 원소의 무게라든가 혹은 저 멀리 떨어진 어떤 별까지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말하기 힘들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은하수의 직경은 대략 몇 억 광년입니다. 진짜 몇 억 광년이야? 어떻게 알아? 재봤어? 몇 억하고서 한 3cm 더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건 얘기 안 하는데? 이 정도만 말하면 얼추 맞거든. 그때 뭐 13억 광년입니다 라고 했으면 13억 광년까지 딱 거기까지가 유효한 숫자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그냥 자릿수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유효자리 숫자라는 걸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얘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51 곱하기 10의 세제곱. 얘는 몇인데? 얘는 몇인데? 251 빵이잖아. 맞아? 공이 3개 들어가니까. 그럼 얘가 말한 숫자는 뭐였어? 2510을 의미한 거였어. 근데 여기서 네가 믿을 만한 숫자는 얘까지라고. 얘까지만 네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뭐 1이 더 올 수도 있고 2가 더 올 수도 있고 나도 그건 몰라. 근데 이 정도 숫자면 뒤에 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재산이 2억 5천 100만 원 정도 있어. 그럼 뒤에 오는 뭐 10만 원, 10원, 100원 단위는 뭐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됐어?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유효자릿수라는 표현을 써. 여기까지는 유효해. 뒤에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걔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언제 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수를 다룰 때 주로 써. 됐지?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얘기 왜 했을까? 내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지? 우영아, 내가 이 얘기 왜 했니? 이 얘기를? 아저씨가 이 얘기 왜 했을까? 상용로그랑 연결하려고. 그럼 상용로그를 도대체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럴 때 써. 예를 들어 3에 50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어. 3을 몇 번 곱한 거야? 50번 곱한 거야. 이거 몇 자릿수일까? 겁나 크겠지? 맞아? 겁나 큰데 몇인지 잘 모르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실현이 가능해. 자, 내가 이 값을 편의상 x라고 할게. 됐지? 자, 이 둘은 같은 값이야. 그럼 내가 이 두 같은 값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 거야.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할 거야. 용어에 대한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럼 이 둘을 밑이 10인 로그에 올려놔도 그 결과는 서로 어떨까? 같을 거라고.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이 50은
앞으로 날아가지. 그럼 얘는 5, 10 곱하기 로그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아? 그게 로그 x인데요? 라는 말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밑이 10인 다음 로그 10의 3값은 도대체 누굴까요? 라는 걸 어떤 아저씨들이 계산해놨어. 저 책 뒤에서. 자, 책 뒤를 한번 가볼까요? 자, 책 뒤를 한번 가볼까요? 민성이 기다려. 뒤 친구들이 볼 거야. 책 한번 뒤로 가볼까요? 자, 책을 저 뒤로 가보시면 답지 전에 있을 거야. 삼각함수표도 있죠? 이거는 2단원에서 볼 거니까 냅두고 지금 보지 말고. 자, 뒤에 보면 상용 로그 표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뭐 1.0, 1.1, 1.2, 0, 1 이렇게 써 있지? 맞아? 이때 표를 보는 방법. 자, 여기에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보여요? 표 봐봐. 여기 보여? 1.1에 여기 1. 보여? 뭐라고 써 있니? 0.0453이지. 맞아? 0.04 안 보여. 0.0453. 맞아?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야. 로그 1.11의 값을 우리가 0.0453이라고 근사하게 계산해도 돼. 라는 표현인 거야. 됐음? 됐어? 그럼 봐봐. 밑이 10이죠. 로그 10의 1은 몇인데? 0.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 맞아? 로그 10의 10은 몇인데? 1. 그럼 로그 1.1은 0하고 1 사이에 있지? 그럼 누군데? 깨로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요? 납득이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빨리 찾아줘. 로그 3이 몇이야? 로그 3 몇이야? 왼쪽에서 3.0을 찾고 그거의 첫 번째 3.00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뭐라고 써 있어? 맞아. 니네가 되게 자주 볼 숫자야. 0.4771. 로그 3 값이야. 그럼 로그 2 값은 뭐야? 맞아. 니네가 자주 볼 값이야. 0.3010. 자, 편의를 위해서 내가 로그 3 값을 여기서 내가 로그 3의 값을 로그 10의 3 값을 0.4라고만 할게. 복잡해서 그래. 477을 언제 계산해? 그러면 여기다 50 곱한다? 그럼 몇이니? 몇이야? 20이죠? 맞아? 누가? 로그 x 값이. 괜찮아? 로그 x 값이 20인 거지? 그럼 잘 봐 여기서. 20이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봐봐. 20이라는 숫자. 10의 몇 제곱이? 20제곱이 x라는 거지. 맞아? 그럼 결론. x는 누구다? 10의 몇 제곱? 20제곱이다. 맞니? 맞니? 여기서 잘 들어. 10의 20제곱은 1로 시작을 해서 뒤에 0이 몇 개 붙어? 20개 붙어. 자, 천천히 다시. 자, 10의 1제곱은 0이 몇 개 붙어? 1개. 10의 제곱은 100이잖아. 앞에 1로 시작해서 0이 몇 개 붙어? 2개 붙어. 그럼 10의 세제곱은 1로 시작해서 0이 몇 개 붙어? 3개 붙어. 그럼 10의 20제곱은 1로 시작해서 0이 몇 개 붙어? 여기에 0이 몇 개? 20개 붙겠지. 맞아? 납득이 돼? 결론. 3의 50제곱은 내가 로그 3을 편의상 0.4로 계산했을 때 몇입니까? 0이 20개 붙어있는 다음 수라고. 그럼 이 수의 단위가 1, 10, 100, 1000, 10,000, 100만, 1000, 10.
몰라요. 개 커요. 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식을 우리가 계산할 거라고. 물론 0.4로 계산하지 않지. 0.4771로 계산을 하겠지. 그렇게 계산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런 큰 수들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상용 로그를 이용하면. 지금처럼. 자, 이때 하나 더.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이때 이 로그를 쓰실 때 앞으로 밑은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밑이 없다? 10인 거야. 됐음? 됐어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예시 말고 또 교재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실제로 또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밑이 왜 10인데 자릿수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 10의 거듭제곱이니까. 맞아? 몇 자리인지가 바로 보인단 말이야. 해서 최소 얘가 몇억 광년급 돼, 몇 톤 돼 라고 큰 수에 대한 자릿수 정도는 바로바로 뽑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쓰는 거야. 됐죠? 안 돼! 자면! 민성 B! C가 아프다 그랬나요? 왜 저래?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자, 밑에 교재 보시면 유형 5번 있습니다. 유형 5번을 한번 봅시다. 문제 유형 5번 볼게요. 자, 로그 2.28이 0.3579래요. 어떻게 알았을까? 표 보고 알았겠지 뭘. 그럼 이 표에 있는 거 어떻게 계산했을까? 사실 옛날에는 진짜 노가다 해서 계산했대. 옛날엔 노가다 해서 계산했대. 실제로 상용 로그가 로그 자체 시작이 상용 로그부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밑이 2나 3인 다른 수로 확대가 된 거거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뭐 보고서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계속 가요. 로그 2.28 얘는 0.3579래요. 그래서 다음 값을 구하래. 자, 내가 아는 건 로그 2.28 값을 알아. 그럼 내 눈에 로그 2.28 딱 보여? 이 새끼 누구야? 0.3579야. 됐지?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보여요? 보여? 2.28 보여? 보이잖아. 보이잖아.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어떻게 보여? 2.28이 보여? 안 보여? 보이냐고. 왜 웃고만 있어. 보여요. 하려고 하면 보여. 우영아 봤어? 봤어? 잘 봐. 얘는 로그 2.28 곱하기 10이잖아. 그거 보이잖아. 맞아?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상한 짓 해. 얘는 로그 2.28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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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는 로그 10. 근데 밑이 10이니까 얘 몇이야? 1. 됐어? 괜찮아? 둘이 곱해서 얘잖아. 그거 정리하면 얘잖아. 랄랄랄랄라 왔잖아. 죽겠지? 되게 괜찮니? 아직. 죽게 너무 일러요. 됐죠? 자, 얘가 몇이라고요? 거기 1 더하면 되지. 그럼 몇인데? 1.3579. 됐죠? 왜? 됐잖아. 뭐 아직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자, 두 번째. 2.28 보여요? 말해봐. 100분의 1. 로그 2.28 곱하기 뽕뽕 100분의 1. 맞아? 그럼 얘는 로그 2.28 더하기 로그 100분의 1.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얘 앞으로 뽀로로 날라오면 밑이 10, 진수 11, 마이너스 2.
결론.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얘 0.3579 더한 값. 됐음? 됐어요? 괜찮아? 정리하면 마이너스 1.6421 됐지? 됐습니까?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거를 가지고서 아까 뭐 큰 거를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17페이지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17페이지 위에 봐봐. 개념4 부분 봐봐. 뭐라고 써 있지, 그치? 막 그래서 여기서 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 막 이러잖아. 뭐가 써 있잖아, 그치? 근데 좀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바로 보여드립니다. 바로 문제 6번. 잠깐만, 문제 6번 말고 문제 6-1번 밑에 있는 문제 요거부터 요거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아씨 이거 뭐 저 새끼 설명도 안 해주고 문제부터 바로 풀고 씨 그쵸? 자, 아까 얘기를 잠깐 해서 그래. 봐봐. 5의 몇 제곱? 30제곱이야. 그게 몇 자리 정수래. 뭐 5를 30번 곱하면 뭐 자릿수가 나오겠지? 근데 일단 개 크겠죠? 여기까지 일단 납득? 그럼 이게 몇 자릿수일까?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5의 30제곱이라는 이 수를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 꼴로 쓰면 맞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예를 들어 뭐 한 자릿수니까 이런 거겠죠? 뭐 3.123 곱하기 10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결과적으로 한 자릿수에다가 공을 몇 개 붙이는 거야? 10개 붙이는 거지. 맞아? 그럼 몇 자릿수야? 11자릿수가 되는 거지. 맞아? 좀 줄여볼게. 여기다가 10의 5제곱을 곱하면 한 자릿수에다가 10의 5제곱을 곱하면 공을 5개 붙이는 거지. 맞아? 그럼 몇 자릿수야? 6자릿수가 될 거야. 맞아? 납득이 돼? 그럼 내가 이 5의 30제곱이라는 애를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바꿀 거라고. 왜? 이렇게 바꾸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왼쪽 로그 5의 30제곱은 로그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표현이 될 거고 맞아? 얘는 로그 한 자릿수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꼴이 될 것이면서 됐지? 여기서 이 n을 내가 앞으로 쏙 끄집어내면 얘는 n 플러스 로그 한 자릿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따라와.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한 자릿수의 로그를 취해 놓은 값은 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한 자리죠? 그럼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애겠지? 맞아? 한 자리니까. 됐음? 로그 1은 몇인데? 0. 빨리 말해줘. 0. 로그 10은 몇인데? 그럼 여기 있는 로그 한 자릿수 값은 1보단 크고 10보단 작은 애니까 0하고 1 사이겠지. 맞아? n 플러스 편의상 얘를 알파. 알파는 어떤 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받아들여? 이때 로그 5의 30제곱이라는 애를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때 얘는 누구야? 0. 얼마. 얘를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얘는 10을 거듭해서 곱한 횟수잖아. 맞아? 정수로 나오겠죠? 정수 부분이라고 부른다고. 여기에 하나 더. 이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게 제 자릿수겠지. 따라와. 납득이 돼?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기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표현을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 풀려고 바로. 자, 할게. 로그 5의 30제곱이 있어. 내가 얘를 이런 모습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이쪽에서 갑니다. 자, 로그 5의 30제곱. 아, 정수와 소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얘기해 봐야 되겠다. 얘는 30 곱하기 로그 5죠? 됐지? 그럼 나 로그 5값 누군지 알면 되겠지? 잠깐만. 문제에서는 로그 2값을 줬는데? 그럼 로그 5값 찾으려면 뒤에 표 봐야 돼? 아, 굳이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럼 로그 2값 가지고 로그 5의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민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 5야. 얘 5야. 자, 우린 다 알아. 이 5라는 수는 말이야. 놀라지 마. 2분의 10이랑 같은 거야. 왜 지영이 안 놀래? 왜 안 놀래? 놀래지 말라고 진짜 안 놀래는 거야? 정말 너무한다. 잠깐만. 얘가 2분의 10이랑 같은 수야.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30 곱하기 로그 2분의 5라고 할 수 있어. 아, 뭐래 이 새끼야. 2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 진수끼리 나눴네?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랑 같은 표현일 거고 얘는 몇이야? 1이었을 거야. 그럼 1에서 로그 2를 뺀 값에 30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1에서 로그 2를 뺍시다. 저거 빼요. 몇입니까? 0.6990이겠죠? 거기에 30을 곱하면요. 아씨. 93, 27. 93, 27. 63, 18. 20.97이 나올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거 잘 봐. 20.97 얘는 20 더하기 0.97을 의미하지? 맞니? 로그 5의 30 정수 부분이 몇인 거야? 20인 거야. 그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데? 0이 몇 번 써져 있냐고. 몇 번 써져 있는 거야? 20번. 한 자릿수 곱하기 0이 20개 써져 있어요. 맞니? 몇 자릿수다? 21자릿수다. 몇 자릿수예요? 21자릿수예요. 이렇게 찾는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유형 6번 같은 문제는 소수 아래 n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또 0점,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가서 이제 음수로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살짝 빼놓을게요. 지금은 살짝 빼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유형 6번 자릿수 얘기만 좀 잘 알고 계셔도 네, 지금 필요한 개념들과 이론은 충분히 일단 익혀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거거든. 2잖아. 잠깐 로그 3이랑 로그 2 값이 있으니까 로그 2랑 로그 3 값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18에 20제곱. 이 숫자, 이거의 자릿수. 18의 20제곱은 몇 자릿수입니까? 참고로 로그 이 값은 0.3으로 계산하시고 로그 3 값은요 0.48? 네, 0.48로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만 얘기를 해주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시작해 주세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그러면 켜지고 있는 건가? 아이씨. 자, 봐봐. 맞아. 3.15라는 수가 있어. 이거의 정수 부분 몇이야? 소수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3.15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잖아. 그럼 이웃하는 두 정수 사이에 있다라고 관찰했을 때 얘 정수 부분은 앞에 있는 이 3을 의미한다고. 그죠? 괜찮지? 그러면 0.13이라는 애가 있어. 얘 정수 부분 몇이야? 소수 부분은? 왜냐면 얘는 0하고 1 사이에 있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정수 부분이 될 거야. 하나 더 볼게. 마이너스 3.43. 얘는 정수 부분 몇이야? 마3, 마4.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숫자거든. 그럼 얘 정수 부분 몇이야?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럼 이랬을 때 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거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면 나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소수 부분은 몇이 될까? 0.57이 될 거야.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확인해 줘야 돼. 정수는 음의 정수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정수 중에도 음수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소수는 음의 소수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그래서 소수는 다 양수로 표현을 해. 0보다 크거나 같게 표현을 해. 그럼 0은 왜 소수로 표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지. 3. 얘 정수 부분 몇인데? 소수 부분은 0이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 표현을 해. 그게 아까 말했던 로그 한 자릿수 값. 됐지? 그럼 한 자릿수 중에 제일 작은 애는 1이거든. 그럼 로그 1은 몇인데? 0. 진수가 1이잖아. 지영아 맞아? 왜 그래? 왜 쉽잖아요. 됐어? 그래서 소수 부분은 0을 포함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들은 우리가 소수라고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어떤 수가 관찰됐을 때.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시고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오는 거야. 가우스 X. 항상 문제마다 써 있다. 이 대괄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결과적으로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 납득이 돼? 이거잖아. 가우스 3.15 몇인데?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3. 가우스 0.13 몇인데? 0. 가우스 마이너스 3.43 몇인데? 마이너스 4.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스라는 기호 자체가 교과서에서 언급이 안 돼 있어. 근데 각종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나온다? 왜? 정수 부분 표현이거든. 근데 그건 배웠잖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그래서 가우스 X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 상용 로그 값을 정리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눴을 때 그때 이 정수 부분이 자릿수와 관련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정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아까 풀어주기로 했던 문제가 두 개였죠. 14번, 16번 두 개고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14번 문제예요. 자, 문제 보시면 로그 m 정수 부분이 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a, 로그 n분의 1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로그 b분의 a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 자, 생각해보자. 일단 그 로그 m 이거에 정수 부분이 4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맞아? 그럼 얘가 4점 얼마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어떤 애? 작은 애가 왔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4점 얼마니까 정수 부분 몇이에요? 4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맞니? 두 번째, 로그 n분의 1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로그 n분의 1, 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는 어떤 애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가 왔으면 좋겠어. 됐음? 음수일 때 좀 주의해 주세요. 마이너스 1.3 정수분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 1.7 정수분 마이너스 2인 거야. 됐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거 만족하는 m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거잖아. 여기서 잘 보셔야 돼. 4라는 걸 보겠습니다. 4. 로그 10의 4제곱. 이게 4잖아. 맞지? 5. 로그 10의 5제곱. 얘가 5잖아. 맞아? 내가 여기 있는 4하고 5를 밑이 10인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게. 그러면 자, 얘보다 크거나 같죠? 누가? 로그 m이. 얘보단 작지? 누가? 로그 m이. 맞아? 납득이 돼? 그러면 결론. 이 m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은 애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받아들여? 그럼 n값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의 4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5제곱보단 작은 애. 10의 4제곱이면 공이 4개 붙었으니까 일시, 백, 천, 만이겠네요. 만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세봅시다. 맞니? 따라와. 몇 개인데? 몇 개인데? 몇 개야? 자, 그러면 다시 연습. 어떤 x가 있는데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은 자연수 x는 몇 개 있을까? 10, 11, 12. 두 개 누구야? 10, 11, 12. 맞잖아. 됐지? 아,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몇 개지? 어떻게 되지? 그럼 몇 개지? 어떻게 되지? 결론.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참고해 보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1부터 13까지잖아. 그치?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애. 누구? 12까지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일단 1부터 12까지 몇 개 있는 숫자인지 세. 몇 개 있어?
12개 있어. 혹시 이걸 못 세진 않잖아. 못 세는구나. 그럴 수 있어. 잘 세봐. 왜냐면 손가락 발가락 합치면 셀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10부터 셀 거거든. 그럼 10보다 하나 작은 애 누구? 9까지는 안 세는 거지. 그럼 1부터 9까지는 안 셀 거라고. 몇 개 있는데 빼면 3개 세는 거잖아. 그럼 난 이렇게 세.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이걸 암산하거든. 그럼 너네가 편한 걸로 한번 해봐. 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린 거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그럼 여기 볼게 다시. 아우, 꽤 크다. 얘는 1, 10, 100, 1000만, 10만이잖아. 그럼 얘가 등호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얘보다 하나 작은 애 누구? 99,999개를 일단 셀 거야. 1부터. 그 다음 1, 10, 100, 1000만 포함되지. 그럼 만보다 하나 작은 애 누군데? 9,999. 맞아? 얘를 빼면 만부터 센 거잖아. 그럼 몇 개인데? 이게 A 거야. 난 이렇게 세. 그러니까 이거 세는 법은 사람마다 달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 뭐 빼고 더하고 막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게 편하면 그렇게 세시면 돼. 근데 난 그냥 이렇게 세거든. 귀찮아서.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자. 랄랄랄랄랄랄랄랄. n분의 1이죠? n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맞아? n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는 다시 n의 마이너스 1제곱. 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날아갈 수 있죠? 날아가면 뭔데? 마이너스 로그 n. 맞니? 양변에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해줄게.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죠? 로그 n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 맞아? 여기서 1은 로그 10, 2는 로그 100. 그럼 n은 어떤 애?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 맞아?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몇 개? 어떻게 돼요? 100 포함이지. 그럼 1부터 100까지 세. 거기서 10 포함하지 않지. 11부터잖아. 그럼 1부터 10까지를 세. 그거를 빼. 몇 개? 90개. 그게 B. 결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로그 B분의 A입니다. 로그 B분의 90분의 A 1십 100, 1000, 1십 100, 1000만, 9만. 됐죠? 그럼 약분해 줄게요. 0 하나씩 약분. 9 약분. 그럼 몇이니? 1000만 남죠? 1000은 공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10의 몇 제곱? 3제곱. 몇인데? 3이네요. 이렇게 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세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단원에서 수열이라는 걸 다루는데 그때 숫자 세는 것들을 좀 관찰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센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16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 두 값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자, 봐야 돼.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얘를 어떤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의 합으로 관찰을 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 이 값도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의 합으로 관찰할 수 있을 거야. 둘이 더하면 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소수 부분이 같대. 맞아? 그럼 봐봐. 이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둘이 빼면 뭐가 될까? 정수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건데 소수 부분이 같다는 이 표현. 두 수의 차는 결과적으로 정수가 나온다는 표현인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무턱대고 빼진 않을 거야. 왜? 내가 x값의 범위를 알고 있거든. 맞니? x값의 범위를 알고 있거든. x는 어떤 애? 100보다는 크지만 1000보다는 작은 애. 그리고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애들이
미치 10인 로그들을 다루고 있다고. 맞아? 그럼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빨리 가볼게요. 2분의 1 로그 x. 맞아? 이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마이너스 로그 x. 맞아? 그러면 로그 x라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니 내가 로그 x는 어떤 애인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네. 그럼 첫 번째. 야, 로그 x는 도대체 어떤 애였을까? x에 올 수 있는 값은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다며. 그럼 여기에 100이 오면 로그 100 몇인 건데? 2. 얘는 2보다는 크겠지. 그럼 1000이 오면 로그 1000 몇인데? 3보다는 작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하하하 로그 x라는 애는 말이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야. 2 플러스 소수 부분. 맞아? 여기서 이 알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애. 왜? 얘가 2하고 3 사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면서 동시에 이 둘이 빼면 뭐 나온다? 정수 부분이 이 둘이 빼면 정수가 나올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이 둘의 차를 관찰해 볼게. 자, 대입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로그 x를 2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면 2분의 1에 2 플러스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거의 뺀값이죠. 정리하세요. 여기 정리하면 1 플러스 2 그럼 몇인 거야? 3. 여기 정리하면 2분의 알파. 여기 정리하면 플러스 알파. 맞아?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거 뭐지? 3 플러스 2분의 3 알파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와. 됐어? 이게 누군데? 정수여야 된다고. 받아들여? 정수라며. 그러면 이게 정수야? 얘가 정수 나와? 해봐야지. 첫 번째. 알파는 어떤 애였어? 0하고 1 사이였잖아. 그럼 요 2분의 3 알파는 어떤 애일까? 알파가 0하고 1 사이였어. 그럼 2분의 3 알파는 0하고 2분의 3 사이일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3 플러스 2분의 3 알파라는 값은 3하고 이거 몇이냐 이거? 2분의 9 사이가 되는 거 아님? 그 사이에 있는 누구? 정수라며. 맞아? 그럼 3보다 크고 2분의 9 얘 뭐야? 4.5 아닙니까? 요 사이에 정수 누구 있어요? 4밖에 없네. 그럼 얘가 뭐다? 4구나. 됐습니까? 아하하하. 3 플러스 2분의 3 알파가 4구나. 그럼 2분의 3 알파는 몇이다? 1이다. 그럼 알파는 몇이다? 3분의 2였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 야, 알파가 3분의 1에. 허허허허. 얘가 3분의 2였구만. 그럼 얘는 몇인 거야? 3분의 8이었던 거지? 자, 로그 x가 3분의 8이었어요. x는 몇입니까? x는 몇입니까? 왜 그래? 밑짚고 나갔다 들어와. 10에 몇 제곱이? 3분의 8제곱이 x인 거잖아. 끝. 됐어요? 왜 처음에 한 거 아니야 이거? 로그 표현? 맞잖아. 왜? 괜찮아? 정신이 몽롱해요? 화이팅!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도 한번 보여드렸어요.